개성 있는 연기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조문식. 23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누볐던 국내 최장수 리포터로 유명하죠. 하지만 3년 전 예고 없이 갑자기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을 떠났던 그가 다시 나타난 곳은 시골의 한 마을. 한 야산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사철도 다 끝났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특종세상에서 왔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돈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올해 여기 뭘 좀 심었어요. 뭐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해가지고 다 이제 해먹고 여기 다 했거든요. 이제 겨울 나 여기도 땅도 겨울 나야 되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거든요. 1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가족도 없이 홀로 내려왔답니다. 종횡무진 전통시장을 누비던 그가 방송을 그만두고 홀로 낙향까지 한 이유는 뭘까? 23년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제가 상심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뭐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또 잘못되고 해가지고 나 하나만 없어지면은 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남몰래 훔쳤던 그의 눈물. 23년 정들었던 프로그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통시장의 활력소인 개그맨 조문식의 밝은 모습 뒤 감춰왔던 진짜 인생을 지금 만나봅니다. (23년) 동안 전국의 농산물을 소개하며 살아왔던 조문식이지만 제 손으로 농사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고추가 톡 요소리 톡톡 조그만 거라도 이런 것들이 맛있어요. 그냥 남아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 감자가 요 정도면은 한 끼 감자 저기 돼요. 소소하게 뭐가 많네요. 그러니까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죠. 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소소해. 이런 게 행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소확행. 작은 텃밭에서 소소한 행복을 수확하며 살고 있다는 조문식.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옛날에 쇼비디오 잡기라는 프로, 유명한 프로, 그 도시의 천사들이라는 프로에서 우리 밥불떼기 형님, 그다음에 우리 신옥수수 형님, 그다음에 고인의 신 양종철 씨, 그다음에 여기 서은섭 씨 해가지고 하룡 형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 쑥스럽구만. 이 나이에 내가리 하시는 하룡 형님 앞에 저희는 형님 왜 조직의 그 스토리를 다룬 그런 코너인데. 원래 그럼 개그맨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개그맨 공채 사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전통시장 리포터가 천직이었다는 조문식. 직접 키운 야채와 전국의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한 끼 식사를 준비합니다. 금세 완성된 구수한 된장찌개. 역시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의 밥상은 남다르네요. 혼자 먹는 쓸쓸한 밥상이라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 먹으려 한다는데요. 마음의 허함을 밥상의 온기로라도 채워보려 한답니다. 그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혼자 내려와 살게 된 걸까? 여기 왔을 때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거의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오랜만에 딱 들어오면은 특히 겨울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추울 때 좀 그런 게 있어. 쓸쓸하고 좀 외롭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근데 혼자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혼자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뭘까? 제 친구가 통영에서 굴하고 가리비를 보냈어요. 나눠 먹으려고 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떡 한 입도 이웃과 나눠 먹는 정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항상 문 열려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불쑥 찾아간 이웃의 정체는 예, 이거 저기 지방에서 뭐 친구가 뭐 보내줘가지고 뭘 갖고 와 이렇게 많이 갖고 와. 이게 뭐 굴하고 가리비거든요. 아유. 통영에서 준 거. 예. 아유 카메라가 왔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MC 이상벽 씨네요. 그리고 갔다 오면 꼭 뭘 하나 들고 와. 미안스럽게. 그래서 여기 또 저 술 좋아하는 친구들 몇 있으니까 앉아서 뭐 여름엔 주로 여기서 많이 먹었지. 여기서 많이 먹었고 이제 추워지면서는 요 뒤에 이제 저 무대 감독하는 김영식이네. 어제도 거기서 술 한잔 했는데 오늘도 지금 주말이면 또 오니까. 혼자 내려온 조문식을 한 가족처럼 챙겨준다는 방송인 이상벽. 저희 차방입니다. 차방. 네. 도시엔 없는 정이 있는 곳. 이곳에선 모두가 연락 없이 불쑥 찾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가까운 이웃사촌이랍니다. 이렇게 예, 김영식 감독님이라고 미술 감독하시는 감독님이신데, 네. 근데 오늘 그 제가 첫 개봉한 녹차가 있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차 한잔 하기 위해 모인 세 이웃. 어떻게 맛이 어때? 저는 예, 차 맛인데 아주 그냥 차 맛인데. 어떤 놈은 이거 먹더니 무슨 바둑돌 삶은 물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문식이를 가까이에서 본 건 이 동네 와서야. 나도 뭐 남 생긴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얼굴은 아니지만 되게 저 얼굴을 가지고 연예계에 이렇게 참여할 그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 학생 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코미디언 되겠다고. 제가 그때 배삼룡 선생님 흉내를 좀 많이 내고 배삼룡 야, 선생님 네, 여러분 하실 때 다 항상 이제 돌고 그래서 언제 쉬어?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인 조문식.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잃은 듯 어두웠었다는데요. 사실 여기 와서 처음에 조문식을 만났을 때가 23년을 마무리하고 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 상실감이 얼굴에 가득해서 마치 무슨 판이 끝난 것 같은. 에서스며 고향 잘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게 뭐 아니 잘렸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평생 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저 방송쟁이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2년 3개월 만에 나가라고 그래도 섭섭한 거야. 그렇죠. 근데 23년 동안을 리포터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는 그 상실감이 무지무지하게 클 거라고. 정들었던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레 전해들은 하차 소식. 야속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6시 내 고향에서는 중심 리포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쇼크도 있고 또 그냥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조문식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실종되는 게 낫지. 한 달 유예를 두면 한 달 동안 왠지 이전 같지 않은 표정과 이전 같지 않은 이런 말투 같은 게 걱정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그게 조금 사람이 얼굴이 조금 피더라고. 억울함이 좀 표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지만 23년 동안 정들었던 곳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에 빠졌던 조문식. 23년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프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차하게 된 거죠. 저는 계속 하고 싶거든. 솔직히 진짜로요. 계속 하고 싶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1996년부터 2019년까지 23년 동안 전국의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던 최장수 리포터 조문식. 늘 밝은 모습으로 상인들을 만났지만
사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도 하고 중간에 투자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투자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돼. 출연료로 제가 버는 걸로 또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러던 차에 누가 홈쇼핑 사업을 하자 그래서 홈쇼핑 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6억 9천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과 판 금액이 돈을 가지고 그냥 튀는 바람에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사업이 망하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10억 넘는 빚이 생긴 조문식. 결국 집에 차 앞까지 들어온 상황에 프로그램 하차라는 불행까지 겹겹이 쌓인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또 잘못되고 해가지고 뭐 파도더라고요. 슉 왔다가 슉 가더라고요.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잖아요. 진짜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다 애들하고도 그렇고 집사람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나 하나만 없어지면은 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아팠죠. 파도처럼 밀려온 불행에 떠밀리듯 홀로 이곳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는 조문식. 서로를 원망하며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낫겠다 싶었다는데요. 얘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올라가기도 싫고 여기서 그냥 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를 힘들게 한 건 끝없이 닥친 불행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빨리 가려고 대한민국 중심인 충청도로 이사까지 왔건만 정작 엄마가 계신 이곳은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는지 오랜만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아 어머니 안 닮았어요. 예.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손톱이 똑같아. 예. 우리 엄마하고 손톱이 똑같아. 우리 엄마하고. 이가 삐끗이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앉을 새도 없이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큰 누나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조문식. 1년 전 낙상사고로 엉덩이 뼈가 부러진 어머니. 최근에서야 겨우 걷기 시작하셨답니다. 네, 엄마 드시고 나는 됐고 엄마 드시고. 젓가락질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위해 반찬을 오기 때문이죠. 그 홈쇼핑 할 때 네 노래 들으면 좋는데 니는 자르게 부르고 다른 사람은 많이 부르대. 다른 거 많이 나올 때 또 많이 나와요. 또 다른 거 많이 나올 때는 또 많이 나와. 그래 그 처음에 하는 그거는 많이 나오더라. 그거는 6시 내 고향 끄는 거는 못 하나. 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제가 평생을 어떻게 그걸 해요. 23년을 했는데 그래 오래 하긴 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거는 내 욕심이고 네. 내가 이제 보다가 안 나온 게는 그렇죠. 못 본 게는 섭섭해서 텔레비도 안 본다 다른 사람 나오는 거는. 아들의 방송 하차를 누구보다 속상해했던 어머니. 그게 낙이시거든.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경로당이나 바깥에 가면 지난주에 문식이 나왔던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잘하더라 좋더라 뭐 이렇게 하시. 그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그런 거를 못 들으시니까 그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제일 불효한 것 중에 하나고 죄송한 거가 그거죠. 평생 속만 썩이다가 드디어 효도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드린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 잔뜩 짐을 챙겨 나오는 조문식. 어디 한번 갈 때마다 늘 이렇게 한 짐이라는데요.
뭐 실는 건 뭐예요? 이거 뭐냐면 스피커. 스피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필요하고 강의할 때도 필요하고 강의실에 보통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는 준비해가지고 가요. 아들이 TV에 나오는 낙으로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 얼마 전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도 더 다닌 전통시장이지만 리포터가 아닌 가수로서는 아직 신인 그 자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조문식 씨는 특종이야. 무조건 특종이야. 아이고 앉아겠네. 조문식 씨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아유 왜 그래요? 네, 아주 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옛날에는 돌리던 요즘에는 우리가 남이 아니거든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예. 아니 뭐 또 이렇게 신인 가수. 왜냐면 선배님이시잖아요. 저는 신인 가수니까 선배님께 인사드려요. 멋지가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좀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무대 뒤 주차장으로 가 혼자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고 신인 가수 조문식. 네, 그냥 어디든지 없으니까 저 혼자서 해야지. 리포터는 23년 차지만 가수는 처음. 매사에 신인의 마음으로 임한답니다. 서지호 씨의 축하 무대입니다.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가요제가 열리는 날. 남다른 무대 매너로 관객을 휘어잡는 가수 서지호. 모두가 흥겨운 때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한 남자.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답니다. 무대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수로 올라갈 때하고 개그맨으로 올라갈 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가수들이 몸동작, 손동작 하는 것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진짜. 박수를 쳐주시면 조문식 씨가 뛰어나옵니다. 박수! 리포터가 아닌 가수로서 관객 앞에 서는 순간 울고 웃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내 모든 것은 언제나 당신 덕분에. 라이브인데도 안정적으로 노래하는 조문식. 만나고 싶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너를.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조문식. 그런데 다시 돌아와 무대를 즐깁니다. 객석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마지막 피날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트로트의 여왕 가수 문희옥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금세 흥에 취해버린 관객.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잘 부르고 그다음 매너를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지도를 받으려고 나 진짜 서 있었어요. 아니 매너 좋으시던데요.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노래를 하실 줄 아시네. 아니에요. 노래 그냥 이게 흉내는 개그맨만 하셨어요. 흉내 낸 거고. 근데 제법 네. 프로엔 제가 봐도 네. 이렇게 아니에요. 잘하시네. 아니요. 나 지금도 딱 보면서 야 역시 연륜은 모속이구나. 그 노래 묻어난 게 딱 나오더라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 잘 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네, 다음 무대에서도 네. 같이 또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잘 좀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조문식. 시골의 한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는데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죠? 실물을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언니는 눈이 나빠? 눈이 좋아. 23년간 전통시장을 다니며 보고 느꼈던 노하우를 상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뭐냐면 친절이라는 거, 그다음 위생이라는 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어려운 이론이 아닌 직접 겪었던 일들을 생생히 설명해 주는 덕에 상인들의 집중력은 최고. 세상에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그 집이 이 국을 이렇게 하잖아요. 젓다가 탁 떠서 먹고 이걸 그 자리에 집어넣었어.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업. 손님한테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하신 거야. 시작.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시작.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시작.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손님한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조문 씨. 그가 전통시장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뭘까?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전통시장에서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불러주시고. 저는 만약에 전통시장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모든 스케줄을 마친 그가 향한 곳. 피곤을 싹 잊게 해주는 곳이랍니다. 은희야,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작업하고 있었어. 뭐 작업했어? 자작곡. 자작곡. 자작곡? 하나밖에 없는 딸.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미인이신데?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닮았다는 말이야. 근데 아빠는 안 닮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어린 마음에 아빠 닮았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좀 아빠가 못생겼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따님은 원래 가수가 꿈이에요? 아, 네. 저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었어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겠죠? 끼가 있으시니까. 아빠의 끼를 물려받아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며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답니다.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녀.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색한 사이였답니다. 아빠랑 이런데 온 적이 없네, 진짜. 고기나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가고.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쪽 진짜 순댓국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가운데. 국밥만 먹던 아버지가 오늘은 파스타에 도전해봅니다. 맛있겠다. 향이 좋은데? 트러플 들어갔죠, 트러플. 트러플이 뭔데? 송로버섯. 송로버섯. 송로버섯은 알아도 트러플은 모르는 아버지. 딸과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아빠 요새 혼자 지내는 건 어때? 바쁘게 지내니까 지낼만 한데 다른 거보다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으면은 제일 쓸쓸하지, 외롭지. 그럴 때는 뭐 니들이 좀 있고 그러면은 좋은데 어떤 때는 아빠도 그런 생각을 2층에서는 네가 뭐 아무리 떠들고 뭐 시끄럽게 해도 누가 작업에다 아무 얘기 안 하거든. 그 공간을 만들면 충분히 되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거든. 아빠가 네가 뭐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아빠가 능력만 했는데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빠가 미안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뭐라도 어떻게 하면은 좀 나도 해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하고 그제 그런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아빠도 사실은 너무 괴로웠던 거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또 니들도 그때는 또 사춘기고 그러고 또 뭐 어린 때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뭘 몰랐으니까. 근데 커보니까 알잖아, 그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어쨌든 아빠도 변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나도 크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다 알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느껴져. 뭔가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내면이 느껴지니까 너 고맙지, 계속. 잘 자라준 딸이 고맙고 미안한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촬영을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빠 우리 딸이 울면서 전화 왔어. 어떤 사람들이 문 쾅쾅쾅 두들기고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인다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을 그랬는데 사람들이 문만 두들기면은 애가 놀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진짜 미안하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무튼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고 한번 홍성 내려갈게. 내려와서 아빠가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우리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땡큐. 조금씩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조문 씨. 흔들릴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고난의 연속이었던 인생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전무후무한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 조문 씨. 혼신을 다해서 본인이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희 남편이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그가 오늘도 전통시장을 누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 조문식이란 사람이 우리 전통시장에 요만큼의 도움이 됐다. 아, 조문식이는 우리랑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지냈던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그건 제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